단경왕후 신씨는 중종의 왕비로 반정 직후 역적의 딸로 7일 만에 배출되어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재위 기간을 가지고 있는 왕비입니다. 남편 중종이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평범한 삶을 살았을 그녀는 아버지의 말 한마디로 인해 배출되어 한많은 생을 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1487년 아버지 신수군과 어머니 한은광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중종의 어머니인 정현왕후는 연산군이 훗날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연산군의 비인 패비 신씨와 고모 조카 관계였던 단경왕후 신씨를 며느리로 들여 진성대군의 목숨을 보장받고 싶어 했습니다. 단경왕후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태종의 현손들이기도 했었고 아버지 신수군은 연산군의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경왕후는 1499년 13살의 나이에 진성대군 중종과 결혼하여 부부인이 되었습니다. 정현왕후의 계산대로 훗날 폭군이 된 연산군은 자주 진성대군의 목숨을 위협했지만 끝내 그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1506년 9월 1일 저녁 평성군 박원종과 성희안, 유순정 등 연산군의 폭정을 참지 못한 장수와 무사들이 거사를 위해 훈련원에 모입니다. 연산군을 몰아내는 반정이 있던 밤 반정공신 박원종 등은 신수군을 찾아가서 딸이 중합니까 누이가 중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누이이자 연산군의 비인 패비 신씨와 자신의 딸이자 중종의 비인 단경왕후 중 누구를 지지하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신수군은 신화된 도리로 어찌 왕을 몰아낼 수 있단 말이오. 세자가 총명하니 조금 더 기다려봅시다 라고 답합니다. 그렇게 그날 밤 신수군은 연산군을 배신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 그는 반정 세력들에 의해 살해됩니다. 신수군은 자신에게 가담 여부를 묻는 반정 세력들을 고변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신수군을 연산군의 처남이라는 이유 하나로 죽였던 것입니다. 한편 그동안 아내 신씨 덕을 봤을 진성대군은 반정이 일어난 그날 밤도 아내 덕분에 목숨을 구합니다. 겁이 많았던 진성대군은 반정 세력들이 자신의 집을 포위하자 연산군이 보낸 군사인 줄 알고 자결하고자 했습니다. 앞서 수기엄 씨와 수기정 씨 및 두 이복 동생의 잔인한 죽음을 알고 있기에 본인 또한 그렇게 죽음을 당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 연산군은 잔인하게 고문하기로 유명했는데 진성대군은 그 고문을 받고 죽느니 차라리 그냥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인 신씨는 말머리가 우리를 향해 있다면 우리를 잡으러 온 것이고 우리를 지키러 왔다면 말의 꼬리가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을 것이니 말머리의 방향을 확인한 후에 자결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옷소매를 붙잡고 진성대군을 말리게 됩니다. 진성대군이 사람을 보내 살펴보니 말머리의 방향은 부인의 말대로 밖으로 향하고 있었고 이에 진성대군은 문을 열고 무사들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진성대군은 그날 밤 왕으로 추대되어 입궐하게 되었으니 신씨의 침착한 대응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진성대군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진성대군은 순종적이고 유순한 성격의 어머니 정현왕후를 닮아 천성적으로 부드러운 성격이었는데 거기에 12살 많은 폭군 이복형을 두게 되면서 그러한 성격이 점차 겁 많고 소심한 성격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그런 진성대군에게 1살 연상의 단경왕후 신씨는 큰 의지처가 되었고 실제로 그의 목숨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반정공신들에 의해 대군된 진성대군은 그날로 입궐했고 다음날 신씨도 입궐하였습니다. 중종이 왕이 되었으니 신씨의 왕비 책봉도 당연한 것이었지만 반정공신들은 신씨의 왕비 책봉을 반대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반정공신들은 반정 당일 끝까지 연산군 편에 섰던 신씨의 아버지 신수군을 그날 밤 살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죽인 신수군의 딸이 왕비가 되면 훗날 복수할까 두려워 신씨를 내쫓을 것을 왕에게 명령하였으니 다음과 같습니다. 거사할 때 먼저 신수군을 제거한 것은 큰일을 성취하고자 해서였습니다. 지금 수군의 친딸이 대내에 있습니다. 만약 중전으로 삼는다면 인심이 불안해지니 은정을 끊어 밖으로 내치소서 하니 정교하기를 그러나 조강지처인데 어찌하랴 하였다. 모두 아뢰기를 신 등도 이미 요량하였지만
종사의 대계로 볼 때 어찌하겠습니까? 머뭇거리지 마시고 쾌히 결단하소서 하니 정교하기를 종사가 지극히 주가니 어찌 사사로운 정을 생각하겠는가. 마땅히 여러 사람 의논을 조차 밖으로 내치겠다 하였다. 얼마 뒤에 정교하기를 속히 하성이 정현주의 집을 수리하고 소재하라. 오늘 저녁에 옮겨 나가게 하리라. 반정공신들에 의한 허수아비 왕이었던 중종은 조강지처를 어찌하느냐는 한마디 저항 후 종사를 위해 내치겠다며 왕비의 배출을 결단합니다. 그나마 좋은 집을 수리하여 살게 하는 것이 그동안 부부로 정이 두터웠던 아내에게 해주는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그렇게 당경왕후 신씨는 7일간 궁에 머물다가 사가로 내쫓겼으니 7년간의 부부의 연은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녀가 반정공신들에 의해 그렇게 쉽게 폐비된 데에는 결혼 생활 7년 동안 그녀에게 자식이 없었던 것도 한 이유였습니다. 야사에서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 고민하는 남편에게 상감의 자리만 확고하다면 신첩이야 어디 간들 무슨 대수겠습니까 라며 끝까지 걱정했던 그녀를 남편 중종은 지키지 못하고 끝내 내쳐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중종 반정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정공신들에 의해 헤어진 직후 서로를 깊이 그리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씨가 배출된 후 중종은 잊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러 나갈 때 탔던 말을 신씨에게 보내기도 했고 신씨는 그 말에게 죽을 쑤어 먹이며 짐승인 너는 만날 수 있는데 상감은 왜 못 오신단 말이냐. 맛있게 먹고 상감을 잘 모시거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종은 부인을 잊을 수 없어 경회로에 올라 인왕산 기슭을 바라보곤 하였으며 신씨는 이 말을 전해 듣고 종을 시켜 자기가 입던 붉은 치마를 경회로가 보이는 바위에 걸쳐놓음으로써 간절한 뜻을 보였으니 사람들은 이 바위를 치마바위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종과 당경왕후의 로맨스는 여기까지였으니 중종은 곧 수많은 여인들을 들이며 그녀를 잊게 됩니다. 신씨는 아마도 나중에 다시 찾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믿고 언젠가 자신을 다시 불러줄 것이라 기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두 사람이 헤어진 지 10년이 다 되어 가던 때 기적처럼 그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으니 신씨의 뒤를 이어 중종의 부인이 된 장경왕후 윤씨가 산후병으로 죽게 되자 다시 왕비 자리가 비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많은 세월을 참고 기다렸던 신씨에게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515년 8월 8일 담양부사 박상, 순창군수 김정 등이 신씨를 복위시켜야 한다는 상소문을 중종에게 올리는 등 많은 사람들이 신씨를 복위시키자는 상소를 연이어 올립니다. 그때는 중종도 왕으로서 어느 정도 힘을 확보한 상태였기에 중종의 뜻만 확고하다면 충분히 복위시키고도 남을 상황이었지만 이를 거절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신씨가 왕비가 되어 아들을 낳게 되면 장경왕후가 낳은 아들의 지위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었지만 실제 이유는 당시 중종이 사랑했던 후궁인 경빈 박씨를 왕비로 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종이 심히 사랑했던 경빈 박씨는 너무 가문이 한미하여 그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없었고 신씨도 박씨도 아닌 새로운 왕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마 이때를 마지막으로 신씨도 복위에 대한 희망을 버렸을지 모릅니다. 이미 헤어진 지 10년의 시간이 지나 중종의 변심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후 14년 뒤인 1529년에도 김식이라는 인물이 신씨에 대한 상소를 올렸지만 중종은 이에 대해 격분할 뿐 그녀에 대한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결국 중종은 38년의 재위기간 동안 한 번도 신씨를 부르지 않았고 사가에 내쫓긴 그대로 어떤 예우도 해주지 않게 됩니다. 중종이 죽기 전에 신씨를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실록에서는 신씨가 아니라 여승을 불러다 기도를 드린 것이라 전합니다. 결국 신씨는 친정의 사가에 거처하면서 독수공방하다가 중종이 죽은 지 13년이 지난 1557년에 71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가 생을 마감했을 때에도 그녀는 시호 없이 단순히 신비라고만 불렸습니다. 그러다 영조 15년에 마침내 억울하게 폐비된 지 232년 만에 신원되어 당경왕후로 추존되었습니다.
죽어서도 중종 옆에 갈 수 없었던 그녀가 200년도 더 지나 중종의 왕비로 복이 된 것입니다. 한편 상당수 역사가들은 단경왕후는 단 하루도 왕비였던 적이 없으며 추존왕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정식으로 왕비가 되려면 책봉식을 치러야 하는데 단경왕후는 준종반정 당일 바로 남편 중종과 강제 별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7일이란 기간은 단경왕후가 왕비로 지낸 시간이 아니라 중종이 아내를 내치지 않으려고 버틴 시간이라 주장합니다.